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애국가 수화 버전에 대해서 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그 애국가 수화 버전은 2008년에 한국표준수학 규범제정추진위원회에서 2008년이죠. 예, 그 이제 애국가를 그러니까 나라 노래죠. 그 애국가를 이제 수화로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를 이제 공식적으로 정한 게 2008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영상들도 이제 많이 올려져 있고요. 초창기에는 이제 수화통역사 시험에 특히 실기 시험에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근데 뭐 최근에는 이제 특정 종교의 뭐 이의제기나 문제 때문에 애국가나 뭐 국기에 대한 경례 뭐 이런 문제 실기 테스트는 출제가 안 되고 있긴 하는데, 어, 통역사 시험에서 사실은 실기 시험에서 좀 출제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죠. 워낙 각종 행사나 이럴 때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2008년에 요 책자거든요. 2008년에 이제 책자도 내시고, 뭐 관련 설명도 있는데, 뭐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애국과 수화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1절 각각에 대해서 뭐 수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애국가 가사에 맞춰서 이제 수화 문장, 수화를 어떻게 뭐 번역해서 표현하는지를 이렇게 정하시고, 뭐 이유도 여기 밝혀져 있는데, 이때 정한 거를 한번 보시면은 뭐 영상을 보시는 게 나니까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뭐 아무거나 보시면. 네,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이게 2008년에 공식적으로 정해져서 대체로 뭐 유튜브에 뭐 이제 통역사나 또는 뭐 사람이 달라지더라도 뭐 거의 아마 사용하는 단어나 나열 순서나 표현 자체는 다르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예, 요렇게 요런 단어들이 사용돼서 그 애국가 수화 버전을 이렇게 하도록 이제 2008년에 공식적으로 정하셨는데 그 전에도 뭐 수화 수업에서 교육하기도 하고 근데 좀 강사마다 다르고 좀 달리 해석하시거나 수화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을 다르게 쓰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어쨌든 2008년에 공식적으로 책자 연구물도 그렇고 이런 영상이 나와서 그 이후로는 통역사분들이 되게 이런 애국가 수화 버전을 이제 활용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게 지금
뭐 설명드리겠지만 워낙 그 이제 수지 한국어로 제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수지 한국어 버전이라고 그러면 맞는데 한국수화 버전이라고 하면은 조금 미흡하죠. 한국어 단어마다 이제 수화 단어가 대응되어 있고 거의 완벽한 수지 한국어죠. 그래서 농인들이 좀 문제 제기를 해서 2023년 12월 21일, 23년 그 작년이죠. 12월 1일에 문체부 지원을 받아서 다시 이제 애국가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한국수화로 제정을 하셔서 그러니까 개정판이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워낙 2008년 버전이 수지 한국어 버전이야. 그래서 개정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차라리 명명을 이제 2008년 거는 이제 이거는 뭐 수화로 하는 애국가라고 되어 있는데 수지 한국어로 하는 이제 애국가, 수지 한국어로 하는 국기에 대한 맹사 이렇게 명명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한국 수화답게 그나마 한국 수화로 하는 애국가나 국기에 대한 맹세는 2023년 12월 1일에 제정됐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개정이라고 보기는 여기는 개정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쵸 뭐 수지 한국어 버전을 한국 수화 버전을 개정했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한국 수화답게 애국가나 국기에 대한 맹세가 제정된 건 23년 12월 1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게 왜 개정이 됐는지 구 버전을 그러니까 옛날 버전 또는 이제 수지 한국어 버전 2008년 버전이죠. 2008년 버전이라고 할게요. 2008년 버전이 왜 수지 한국어고 이게 왜 다시 개정되었는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한국수화로 다시 제정 논의를 시작해서 23년 12월 1일에 개정돼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애국가는 잘 아시니까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제 안익태 작곡가가 이제 작곡하신 게 있고 가사는 지금 미상인데 공식적으로는 지금 애국가는 작사는 미상이죠. 근데 뭐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작사하셨다라고 하는 게 그 대체적인 의견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안익태 선생께서 이제 그 교향곡으로 이제 작곡하시기 전까지는 옛날 임시정부나 사실은 뭐 구한말도 그렇고 일제시대 때나 이 시기에서는 애국가를 이렇게 부르지 않았죠. 옛날 애국가는 이렇게 불렀죠. 네. 여기 나오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애국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네, 이때는 하나님이라고 있죠.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막 오산학교인가 그 예, 예. 기독교 신앙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예. 하나님 썼죠. 그렇죠.
그 외국의 민요에 맞춰서 이제 애국가를 불렀죠. 예. 예, 그래서 그 2008년 그 저기 애국가 버전, 뭐 수지한국어 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 구 버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보시면 뭐 근데 설명드릴 게 거의 없긴 하는데 단어만 뭐 아시면 뭐 동해물이죠? 사전에도 아마 그렇게 올라 있을 거예요. 그 한국 수화 사전에 아마 동해 하면은 뭐 뜨죠? 안 뜨네? 오, 이게 사전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사전이 요새 지금 배정 작업 들어가서 그러면 옛날 거에 있겠죠? 네, 옛날 거에는 있겠죠. 네, 동해죠? 네. 사전에도 올라 있고 동쪽 바다 이거죠? 예, 동해. 동해 했죠? 네. 그리고 과학. 수지 한국어에서 이제 한국어 그 저기 뭐야 과에 해당되는 그죠? 과가 그죠? 나열식 동격 조사인가? 뭐 그렇죠? 그거 표현할 때 쓰는 거죠. 그다음 백두산 예 흰머리 산이죠? 예 흰머리 산. 이 사전에도 아마 그대로 올려져 있을 거예요. 장백산 이 중국 쪽 이름이죠. 예, 흰머리 산. 백두산 마르다 뭐 깎다 달타 그러니까 뭐뭐 할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보통 수지한국어에서 뭐 록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뭐뭐 할 때까지 그런 거 표현할 때 요까지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하죠. 사전에도 그렇게 올라져 있을 거야 아마. 이게 2005년 그 표준화 사업팀에서 올린 그런 거라 록이 있나? 뭐뭐 할수록 하도록? 아 이거다. 아 이건 위에서고. 예 여기 뭐 이거죠? 네. 그러니까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그죠? 밤이 새도록 그죠? 주무시도록 뭐 이럴 때 뭐 그러니까 뭐 거의 한 예 뭐 이런 록이 나오면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고 다를 때까지죠. 예 초기 버전 그러니까 임시정부 버전하고 달리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으로 바꿨죠. 예, 예. 뭐 종교적인 이유도 있을까요? 하느님 어 예 보호하다 이걸 이렇게 했죠. 사전에도 그렇게 돼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 없다. 이거는 뭐 2008년에 아마 이렇게 번역하신 것 같아요. 그쪽 이제 연구팀에서
수화 전문가분들, 뭐 농인도 계셨겠고 청인도 계셨을 거고, 그 수화 전문가분들이 이제 번역을 하신 거겠죠. 우리나라 만세, 그죠? 딱딱 대응되죠. 한국어 단어마다 이제 수화 단어가 대응이 되죠. 뭐 수지 한국어 사용자분들이 어 물론 이제 사용하는 대응시키는 단어는 좀 개인마다 또는 뭐 자기가 생각하는 수화 단어의 의미역이나 한국어 단어의 뜻, 의미역이나 수화 단어의 의미역에 따라서 뭐 수화 단어의 뭐 학습 여부나 존재 여부나 이런 거에 따라 대응시키는 게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지 한국어 사용자들은 이제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를 대응시키죠. 이제 그 방식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계시죠. 2008년 버전은 예, 일관되죠. 네, 무궁화. 이거는 사전에도 올려 있을 거요. 나라꽃 돼가지고. 네, 무궁화. 네, 나라꽃이죠. 예, 3천. 그 다음에 요거는 하여간 좀 수지한국어답지 않은 좀 한국 수어의 특성을 좀 반영한 건데 그 무궁화가 나라꽃이죠. 무궁화가 이제 삼천리면은 이제 저쪽 백두산부터 이제 우리나라 영토가 이제 뭐 원래 남한만 있는 게 아니라 북한도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 우리 영토니까 최북단에서 뭐 마라도까지 이렇게 하면은 3천리면은 그죠? 한 1200km 되나요? 심리가 4km니까 그죠? 어, 그죠? 300 곱하기 한 4 하면은 1200km 그죠? 그러니까 국토 전체가 이렇게 나라꽃 무궁화가 펴 있는 걸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리를 표시한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수지한국어 사용자답지 않죠. 수지한국어 방식하고 맞지 않죠. 지금 여기 보시면 원래 방식으로 하면은 이제 무궁화는 하셨으니까 예, 3천은 하셨잖아요. 그럼 리를 표현하셔야 되는데 뭐 지화를 쓰시거나 뭐 거리나 공간 이런 거, 한 리에 해당되는 거 표현하셔야 되는데, 예, 이건 리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무궁화가 사실 공간 설정도 안 돼 있어서 어쨌든 그 나라 전체, 국토 전체에 이제 흐드러지게 쭉 펴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건데, 이거는 좀 한국 수어 방식이죠. 수지 한국어 방식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리에 해당되는 걸 뭘 찾다가, 예,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요. 근데 좀 뜬금없죠. 수지 한국어 방식하고는 안 맞아요. 근데 이게 2023년 뭐 12월이라서 23년 버전이라고 하긴 그런데 23년 버전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잘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화려하다. 그죠? 그 다음에 강과 산이죠. 그나마 산이 이제 하나가 아니라 뭐 산맥 여러 개 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수지한국어죠. 화려하다, 강, 산 표현했죠. 예, 한국 사람이죠. 대한 사람, 한국. 의로를 여기서는 예, 가지다. 그러니까 이 의로를 그러니까 도국격, 그러니까 의로가 뭐 자격격이 있고 도국격이 있는데 도국격 그 조사로 해석을 하셔서 가지다 가지고 하셨어요. 이게 사전에도 아마 그 도국격 조사 같은 경우에는 가지다로 표현하시더라고요. 수지한국어에서 보통 그렇게 하시거든요.
한국으로 이거는 뭐 방향격이고 재료 콩으로 네, 콩 가지고 하겠다. 네, 도구격이죠. 이거는 뭐 원인 이유니까 그죠. 자격격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요거예요. 이거. 여기선 재료나 원료인데 도구격 조사 있죠. 콩으로 매주세 이런 거 같은 걸 가지고 바꾸죠. 그것처럼 이걸 도구격 예, 도구격 조사 의로로 해석하셔서 가지달 하신 거예요. 그죠? 한국으로 길이 영원하다. 예, 보존하다는 이렇게 여기서 또 이렇게 표현하셨죠. 보존해서 이제 이걸 그대로 미래로 가져가시죠. 이거는 근데 23년 버전에도 나타나는데 노래 끝마칠 때 아쉬우셨는지 이게 수화 노래 하시는 분들,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마무리할 때 이렇게 벌리는 거 하는데 수화로서의 의미는 없고 그냥 춤 동작이거나 뭐 어떤 클리세? 뭐 약간 끝날 때쯤에 많이 뭐 아무 표현도 안 하기 뭐 하니까 이렇게 그죠? 손을 벌리는 요런 거로 마무리하죠. 예, 수지한국어죠. 뭐 한두 요소 정도가 좀 수지한국어 방식보다는 좀 한국 수화의 어떤 표현 방식이나 문법, 단어 표현 이런 거를 반영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예, 뭐 2절, 3절, 4절도 그렇고 하여간 1절도 거의 완벽한 수지한국어입니다. 다시 보시면은 뭐 예, 단어의 나열이죠. 수화 단어의 나열인데 그 나열 방식은 이제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 거의 단어 그 정도가 아니라 형태소마다 대응시키고 있죠. 예, 동해물 뭐 물은 표현됐다고 뭐 보면 되겠죠. 저거는 뭐 바다인데 물이니까. 그 다음에 과거 나열격 그죠? 동격 조사죠. 표현했다고 표현한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은 이제 이 노래 그 리듬 뭐 속도에 맞춰서 딱딱딱딱 이렇게 대응시키죠.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마르고 할 때도 그 가사의 그 발음 기간, 속도에 맞춰서 이제 수화 단어 동작을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수지 한국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속 시원하고 자연스럽고 할 거 다 한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지금 이것도 닳도록도 이제 닳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뭐까지 뭐 이런 거를 발음 가사가 끝날 때까지 맞추죠. 네, 이게 보고가사. 우리나라 딱딱 맞지. 한국어 단어 여기서 뭐 단어 좀 형태소마다 수화 단어를 대응을 시키고 어 그다음에 그 발화 속도 수화 단어라든지 뭐 문장 발화 속도도 한국어 노래나 이런 발음 뭐 시작점 끝점 속도 그거에 맞추죠. 그러니까 나라꽃도 이제 무궁화 한국어 그 발음 속도 시작점 끝점에 맞추죠. 싱크로나이즈 한다 그러는데 철저하게 동기화시키죠.
네, 요거는 좀 특이한 거라고 그랬죠. 3천은 그대로 한 거고, 그 거리 있죠. 원래 리를 표현해야 되는데 아마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지화 안 쓰니까 뭐, 지화 쓰자는 얘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지 한국어는 이제 한국어 단어마다 형태소마다 사실은 수화 단어를 대응시켜서 그 한국어의 어떤 그 한국어 문장이나 뭐 이야기에서 한국어로 어떤 정보나 뭐 또는 발음이 이제 뭐 나타났는지 사용했는지 그거 표현하는 게 특징인데 리를 이제 표현하시고 이거 어떤 이제 무궁화가 전국토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거를 이제 한국 수화에서 표현하는 방식을 이제 차용하셨죠. 그러니까 리를 표현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화려하다. 먼저 그 한국어 애국가 가사에 맞춰서 화려하다가 먼저 오죠. 이게 수지 한국어 사용자분들은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완벽하다고 보실 텐데 우리가 23년 버전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예, 화려하다, 강산 이렇게 돼 있는 건 그냥 수화 단어의 나열이죠. 이거는 문장도 아니고 뭐가 화려한지 지금 한국어상으로는 이제 한국의 강과 산이 화려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수지 한국어 버전에서는 예, 화려하다의 주체가 뭔지 알 수가 없고 그냥 이거는 단순한 수화 단어의 나열이죠. 예. 화려하다, 강산. 예. 그러니까 언어학에서 말하는 그 논한 관계 같은 게 표현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동사의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이런 논한 관계 같은 게 표현이 안 돼 있죠. 단어만 나열된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이제 단어만 나열하고 있죠. 다만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를 대응시켜서 더욱이 그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속도에 맞추는 거죠. 싱크로나이즈 시키면서. 네, 의로 이것도 도국격으로 해석하셔서 아까 뭐 재료나 원료 아니면 이제 도국격 조사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가시다를 집어 대응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형태소별로 대응을 시키죠. 예, 길이를 이제 영원하다. 이게 뭐 보존하다 이게 단어가 없을 텐데 보존하다. 봅시다. 이게 아니죠? 증거 보존에 비슷한 건데 여기서는 예 달리 하시죠. 증거를 보존시키는 거니까. 안전 보장, 보장. 네. 안전 보장. 딱 보전에 맞는 그건 없네요. 그죠? 아, 보수당. 보전하다. 예, 보전하다. 이런 의미로 비슷하죠? 네, 이거는 예, 수화 단어도 아니고 이거는 수화가 아니라 사실 수지 한국어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클리스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그 마무리 그냥 춤 동작이에요. 이거는 이거 무슨 보존하다하고도 관련이 없고 뭐 명령문이나 뭐 명령문 아니죠. 이건 하선 청유문이거든요. 이거는 상대방도 그렇고 본인도 이제 이 노래를 부르는 본인도 이제 그 행위를 하겠다는 거니까 청유문이거든요. 근데 청유문의 요소도 아니고 이거는 춤동작이에요. 춤동작. 그러니까 수화 노래 하시는 분들이 마무리할 때 좋아하시는 이런 거죠.
수지 한국어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2008년 버전은 저도 자세히 본 건 아닌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 연구물에 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발관사도 그렇고 뭐 이건 뭐야? 인사물이고 왜 이렇게 그 한국어 애국가 버전을 그 수화 버전으로 번역했는지 뭐 이런 한국어 이제 애국가 버전에 있는 뭐 뜻이죠. 네, 안익태 선생이 작곡하셨죠. 네, 그래서 처음으로 아마 한 게 59년 그죠? 처음으로 이 안익태 버전 예, 한국 환상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상교향곡을 작곡을 한 거는 이때네 37년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최초로 이거를 그러니까 연주 지휘해서 발표한 거는 예, 55년이네요. 그 전에는 아까 보셨던 그 임시정부 버전, 그러니까 늘 사용했죠. 예, 공식적으로 지정된 연도가 있었나 까먹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뜻풀이도 돼 있고 이건 주로 뭐 저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미 있는 노래니까 이곡하고. 근데 이걸 수화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요렇게 한다 그러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를 밝히셨으려나요? 네, 뭐 단어에 관한 설명만 돼 있죠. 뭐야 이거? 어절의 일치 정도는 뭐예요? 이건 국가에 대한 맹세인데 한글날 딱히 이유를 안 밝히신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수지 한국어 버전에서는 특별한 그 문법이나 그러니까 수학 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2007년에 연구 보고서 나오고 8년에 출판됐거든요. 뭐야? 어절별 수화와 표준화된 애국가. 이거는 그냥 동해잖아요. 그다음에 동해과, 동해, 물까지 넣어서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한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요걸 택했다 이런 거구나. 근데 이유를 설명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2007년 시점에서 조사를 하셨는데 마르고 같은 경우도 보면 그냥 마르다만 하는 게 아니라 수지 한국어는 이렇게 형태서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게 고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지화로 쓰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마르다의 단어도 다르죠. 다른 경우가 있고, 네, 단어가 다르고. 그 중에 이걸 택했고, 뭐 이런 식이 돼.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근데 이유를 밝히시면 좋은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애국,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되는 주로 뭐 농학교거나 협회거나 그렇겠죠. 아니면 통역사들로부터 뭐 의견 조사를 했겠죠. 근데 이렇게 한 세네, 여기 맞네. 6개 표현 중에 요거를 택했다는데, 지금 기존에 쓰이는 표현들도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왜 그 중에 이 표현을 선택했는지 표준화된 애국가 표현으로 근데 주로 뭐 단어의 선택이거나 뭐 이 한국어
문장이나 그 구 단어에 해당되는 이제 수화 표현이 뭔지를 결정을 하신 거지. 뭐 국기에 대한 경례도 그렇고. 설명을 하셔야죠. 설명을. 근데 안 하셨죠. 예, 2008년 버전, 그러니까 출판된 거는 2008년이니까, 그리고 아마, 뭐, 문체부도 그렇고, 애국가는 어쨌든 개인의 노래가 아니잖아요. 국가의 노래니까 아마 이게 뭐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니면 뭐 공식적으로 어쨌든, 이게 공인을 받아서 선포? 영상도 그렇지만 뭐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한 게 아마 2008년이거든요. 근데 2008년 버전은 대체로 뭐 예, 설명드릴 게 없을 정도로 그냥 예, 수제 한국어 버전입니다. 이거는 이 한국어 이제 그 가사에서 한국어 단어마다 이제 단어보다는 사실은 형태소마다 근데 어떤 형태소는 이제 수화로 바꾸는데 어떤 형태소는 안 바꾸죠. 네. 그러니까 수제 한국어는 되게 규칙이 간단하죠. 한국어 단어 또는 형태소마다 수화 단어를 대응시킨다. 근데 수화 단어가 없으면 뭐 지화로 쓰거나 과감히 생략한다. 그리고 수화 단어를 이제 선형적으로 이제 거의 뭐 기계적으로 이제 무념무사 상태로 이제 단어를 나열한다. 이게 규칙이죠. 유일한 문법이고. 그래서 그 2008년 이후에 쭉 뭐 각종 행사나 뭐 농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국가에서도 그렇고 농아인협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사용합시다라고 권장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애국가를 개인마다 함부로 뭐 가사를 바꾸거나 곡을 바꿔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쭉 이렇게 해왔죠. 근데 재밌는 게 수통사 시험에는 출제는 안 됐는데 통역사분들이 현장에서 일할 때는 이 애국가 통역이나 국기에 대한 맹세 통역 이런 거 많이 하죠. 한글의 날 노래는 잘 모르겠고 그 부르거나 통역할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